미분할 겁니다. 미분.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그 미분을 오늘 드디어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고 내가 한번 잘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오늘은 정말 계산하는 거 맛만 볼 거라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계산만 할 줄 아는데 오늘은 딱 그게 내 목표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일단 미분계수부터 해볼 거예요. 미분계수. 설명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극한값을 내야 되는 다양한 식들을 많이 만났었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식들도 있었을 거야 분명. 극한값을 여러분들한테 구해봐 해놓고 이런 식들도 막 줬었을 거야. 그러면 x에다가 a를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지. 분자도 0으로 가지. 그러면 약분이 되겠지? 그리고서 남는 식에다가 a를 넣으면 값이 나와. 라는 식으로 극한값을 구했었어. 맞아?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나다 보니 내가 지금 설명한 저런 모양을 만난 거야. 이런 모양을 만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한 거지. 아니 근데 이런 모양이면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극한값을 구하는 수많은 함수 모양 중에서 이런 모양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한번 이 모양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모양을 좀 알아볼 거야. 얘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가. 잘 봐봐 얘들아. 이거는 지금 이 노란색 네모칸만 떼보면 어떤 느낌이야? x, fx라는 점이 있고 a, fa라는 점이 있다고 해봐. 이 두 점을 가지고 저런 식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한 거죠? x좌표의 차, 분해 y좌표의 차니까 기울기를 알아내는 식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아요? 기울기죠, 기울기. 생각해보니 기울기인 거야. 생각해보니 기울기인 거야. 그래서 상황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봤어. A, F, A X, F, X 이렇게 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있어.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 내가 주황색으로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내가 노란색으로 내놓은 식이 되죠. 그쵸? 여기 기울기가야. 그럼 기울기라는 건 특징이 뭐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보는 거지. 비율을 보는 거지. 비율. 그쵸? 이거를 이제 과학이랑 좀 엮인 거야. 이게 과학이랑 좀 엮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런 거야. 너네 이거를 결국에 y 값들의 분포를 x 값의 분포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네 평균 속도 같은 거 계산할 때 평균 속도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 속도를 계산한다고 해 그럼 정말 의미적으로만 따지면 이동한 시간 대비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지 않니? 그치? 그런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x 증가량이라 하면 이동한 시간 같은 느낌이고요. y 증가량은 이동한 거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평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했나요? 라고 해서 얘를 이름이 이렇게 붙여줘요. 평균 변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쪽 단원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원래 이야기의 시작을 다짜고짜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하거든요. 원래 이쪽 단원은. 너무 맥락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배울 이유가 없어지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평균 변화율부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스토리를 나름대로 이 교과 과정대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 중에 되게 특수한 꼴이 있어. 근데 저 꼴을 가지고 얘기만 하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 단원에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저 노란색 네모칸만 떼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앞에 리미트가 원래 있었잖아. 그렇죠? 극한이라는 건 리미트가 붙어있는 아이잖아. 그럼 이제 저 리미트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 이 리미트까지 고려해봐야 돼. x가 a를 향해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x는 a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럼 이 함수값도 어떻게 돼요? 여기를 향해 이 함수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다가 예를 들어 이쯤 왔어. 이쯤 왔으면 저 극한값은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x가 정확하게 a를 향해 거의 도달했지. 그러면 저건 극한값을 물어보니까 도착 지점의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목표 지점의 값이잖아. 극한값이. 그렇지? 물론 도달하진 않지만 도달하면 대강 얼마니? 라고 묻는 게 극한값이잖아. 그치? 그 근처가. 그러니까 얘가 그럼 여기에 딱 같은 곳에 위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같은 곳에 위치를 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 순간으로 바뀐 거야. 즉, 이 점이 극한값이라고 하면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목표 지점은 이 점이 어디 위에 있을 때? 요 a, fa 위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그러면 그냥 겹쳤죠. 그쵸? 그러면 그 순간이 된 거야. 시간 간격이 없어. 간격이 없고 0이 된 거야. 그래서 딱 그 순간만 얘기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극한값으로 치면 요 점 위에 있어서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요. 저 리미트를 붙이면 저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 이름이 뭐야?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름이 뭐야? 순간 변화율로 얘기가 바뀌어요. 순간 변화율. 이게 요 미분계수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얘가 순간 변화율이고 얘가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와닿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나름대로 스토리 짜서 이 정도인 거예요. 이거 다짜고짜 평균 변화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래.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 미분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사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눈다는 거죠. 적분을 쌓는다는 거예요. 미분이 끝나면 적분을 배울 거야. 이게 원래 수학이 적분이 먼저 개발이 됐어. 발견이 됐어. 그 다음에 미분이 발견이 됐어. 시간통이 꽤 길어. 근데 교과 과정에서 미분을 먼저 배우고 적분을 배워. 그게 더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때 이 미분은 그러니까 적분을 쌓는 거고요. 미분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뭘 나누냐 하면 이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 의미에 그게 미분이에요. 뭘 나누냐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x 증가량으로 y 증가량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수학에서 이제 오늘 해서 새로운 기호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이렇게 기호로서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기호로서. 쉬워요, 이거는. 요 증가량이라는 거 있죠. x 증가량이라는 건 결국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그때 x 값의 차이라고 했잖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이렇게 쓸 겁니다. 델타 x라고 불러요. 이거 x 증가량이라는 아닙니다. x 증가량. 그러면 y도 증가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 이만큼이 y 값의 차이가 y 증가량이었잖아. 그치? 얘도 기호로 멋있게 델타 y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평균 변화율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다시 이런 거야. a가 있어. 여기가 아까는 x였지만 저 기호를 사용해서 다 나타내봐. 저 기호를 사용해서. 그러면 a 더하기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a 더하기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y 좌표는 fa고요. 여기 y 좌표는
f의 a 더하기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낼 거예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즉 이 아이의 기울기란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의 차에서 y좌표의 차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긴 게 최종적으로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즉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식을 이런 식으로 쓰거나 내가 노란색으로 네모칸 친 저런 식으로 쓸 겁니다. a, fa랑 뭐 b, fb 이렇게 아예 서로 다른 두 점으로 하거나 델타 x 즉 증가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하거나 할 겁니다.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 있으면 역시 또 극한을 치려는 거예요. 극한을.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아까 순간 변화율을 이 식을 가지고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 점이 요 A 지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저 x가 a를 향해 가고 있으면 델타 x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델타 x는 x 증가량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작아지니까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정확하게 여기 위에 결국엔 포개는 그 상황까지 생각해보겠다며. 그러면 증가량이라는 건 아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델타 x가 0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다가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는 이런 식을 요 식에다가 이렇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극한값으로 바꿔주면 이건 저 그림의 의미에서 뭐라고 결국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f'a입니다 라고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 단원에서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 모양을 보고 f 프라임 몇인지 알아내는 거. 즉 이런 여러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꼴을 줄 거야. 이런 꼴을 막 줄 겁니다. 이런 꼴을 주고 이렇게 바꾸게 만들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바꾸게 만들 거야. 근데 이때 핵심 이걸 보고 이런 식을 보고 이렇게 바꿀 때 핵심은 결국엔 이 리미트 옆에 있는 이 식 전체는 어디서 왔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평균 변화율 꼴에서 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분자의 f 안에 있는 요 값들 있지. 요 값들의 차이가 분모에 예쁘게 써져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분계수가 뭔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작은 특수한 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저 특수한 꼴은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로 익숙한 아이인데 걔를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 연결이 꼭 되어지다 보니까 평균 변화율, 즉 평균 속도 같은 느낌이에요. 차가 평균 몇 킬로로 달렸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연속적인 개념이잖아. 시간이, 그렇지? 거리도 그에 따른 연속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냥 평균 변화율.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해낼까? 그러면 이때 이 평균 변화율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순간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특정 순간에 몇 킬로였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내려면 이거를 이 한 점을 다른 한 점으로 끝까지 보내면 이 순간의 순간 변화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라 하면 걔를 미분계수라 이름 부르고 우리가 평소에 받아들일 때
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름이 되게 많지 정리하면 결국엔 그래서 그 표현을 f'a라고 한다. 그럼 f'a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요 식을 가지고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아직 어색해서 그래요. 문제를 통해서 만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거야. 처음 맞닥뜨려서 지금 당황스러워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들만 이런 분위기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미분 거리는 거예요. 적분. 수학은 니네 미분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맨날 그러잖아. 이래서 그런 거예요. 걔네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 자, 한번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갈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넘어갈 건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델타의 요식이지 요식. 요 델타 x 같은 거 만나면 겁먹지 말고 그냥 증가량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건 어떠한 문자로도 바뀔 수 있어요. 보통 h로 많이 바뀝니다. h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디에 있어? 그 46쪽 보면 얘들아 46쪽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한 설명이 거기에 이렇게 싹 다 있는데 맨 밑에 유념할 것 해놓고 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하고 있잖아. 그래 델타 x 대신에 h라고 쓴 거야. 그 h는 꼭 h 아니어도 돼. p든 t든 뭐든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고? 그 모양을 이해하라고. 그 모양, 이 모양. 이거 빼기 이거 하고 그거에 이 결과물이 분모에 있어야 평균 변화의 꼴이라고. 즉 여기 리미트 옆에 있는 얘는 평균 변화의 꼴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 해내야 되는 부분인 거야. 자 그러면 천천히 117번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해나가 봅시다. 다양한 단어와 상황들에 대해서 천천히 해나갈 거야. 요 미분계수만 잘 해내시면 미분법 들어가면 완전 쉬워지니까 좀 잘 이겨내보세요. (117번) 문제. 자, 같이 해석을 좀 해볼게.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네. 이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변할 때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걸 이번에 시작은 평균 변화율을 묻고 있어. 평균 변화율을 묻고 있어. 자, 평균 변화율. no. 평균 변화율. 뭐라고? 평균 변화율? 두 점의 기울기. 그쵸? 그렇게 이해하신다고요? 자, 평균 변화를 딱 봤어.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기울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변한다고 했잖아. 그때의 기울기는 그 시작 지점과 끝점만 가지고 하면 돼. 시작 지점과 끝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는 점과 그 다음에 1, f1이라는 점, 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변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고 있니? 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1 빼기 2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겠죠. 3분의 f1을 하면 3 빼기 f-1을 하면 막 8 더하기 6이네.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즉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 주어진 구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속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평균 변화율이고 어차피 평균 변화율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볼 거라서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자, 일단 122번 한번 얘들아 빈칸 따라가면서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그리고 나서 나랑 121번 같이 볼 건데 122번 빈칸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차근차근. 잠깐. 5일 시간 줄게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2요. 오. 빈칸에서 원하는 게 2라는 게 뭐야?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델타 x가 0으로 가지. 자, 여기 얘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 변화율 모양이 나와야 돼요. 즉, 기울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식이. 근데 이때 내가 왜 분자를 자꾸 보라 그랬냐면 F 안에 있는 A 더하기 2 델타 X를 여러분들이 변형할 수 있나요? 변형할 수 있나요? 아니 F 안에 있는 식을 변형하는 게 가능하니? 아니지.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있는 아이들을 변형하면 변하겠지. F 안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막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하 이런 짓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 치는 F 안에 있는 이 두 식을 살리는 거야. 내가 무조건 살려야 돼. 이건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야. 그러면 분자가 A 더하기 2 델타 X에서 FA를 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상황이 이런 느낌 아니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 아니니? F에 A 더하기 2 델타 X가 있고 FA가 있는 거야. 그럼 필요한 X들은 A 더하기 2 델타 X가 원래 있었고 A가 있었겠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평균 변화를 내면 분자는 여기서 요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A 더하기 2 델타 X에서 A 빼니까 밑에는 원래 2 델타 X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빨리 한다고?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에서 2부호 살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즉 A 더하기 2 델타 X 빼기 A 하면 2 델타 X죠. 그쵸? 왜냐면 원래 평균 변화의 흐름이 그렇잖아. 계산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분모가 여기에 2 델타 X가 있었어야 되는데 분모에 2를 곱하면 공평하게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쵸?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까지는 델타 X가 만났지. 근데 어차피 2 델타 X라고 해봤자 델타 X 어디로 가는 중? 0으로 가지. 그러면 이 숫자에 있는 힘을 쓰나? 못 써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자 뭐 H 이런 느낌으로 봐도 돼요. 어차피 2 델타 X가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요 네모칸 주황색으로 네모칸 친 요게 F 프라임 A가 되고 뒤에는 2가 만나서 2F 프라임 2가 됩니다. 2F 프라임 A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좀 이해돼요? 그러면 한번 121번 도전해보세요. 121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방금 나랑 했던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이 식 비슷하게 좀 이용하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막 당황스럽고 막 지금 막 큰일 났다고 알려주시는데 너네만 그렇게 이 미분이 힘든 거 아니야. 모두가 다 갖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너네가 막 지금 수학을 막 큰일 났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다른 애들이 더 큰일 났으니까 괜찮아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진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일단 아까 나랑 연습했던 평균 변화율 구하셨나요? 아까 나랑 연습했던 거?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한대. 그러면 구간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즉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나 3, f 3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 두 번째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모양을 좀 이용해야 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모양 뭐였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에 a 더하기 h 빼기 fa를 h로 나누는 거. 요 모양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 요 모양을 이용하던가. 네, 요 두 개 모양을 이용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쉬운 걸로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미분계수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그럼 이 말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항상 이 세 개의 말이 같은 말임을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돼요. 항상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돼요.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또 떠오르게 해줄게요. A가 있고 A 더하기 H가 있고 FA가 있고 FA 더하기 H가 있고 이때 요 A 플러스 H FA 더하기 H가 여기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도착한 그 순간의 극한값은 요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게 머릿속에 요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 접선의 기울기가 F'A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 그림이고 밑에 그림입니다. 만약에 밑에 그림이면 똑같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그냥 A 더하기 H가 아니라 X인 거예요. 그럼 여기 FX고요. 여기가 FA인 거예요. 그럼 똑같죠. 여기는 X, FX인데 X가 A를 향해 가고 있다며? 그치?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도착한 이 순간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왜냐면 평균 변화율이 차인데 차이가 없잖아. 그쵸? 이 순간이죠. 그냥. 간격이 없잖아. 그래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하는 접선의 결이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그게 미분계수입니다. F 프라임이. 그러면 이 저식을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 식을 진짜 계산해야 돼. 진짜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FA 더하기 H 걔를 진짜 대입하는 거야. 걔를 정말 A 더하기 H의 완전 제곱하고 더하기 2배 A 더하기 H 더하기 3 빼기 하고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을 H로 나눈 값을 정말 계산하는 거야. 이걸 정말 계산하는 거야. 이걸 정말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에서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을 뺀 거를 x 빼기 a로 나눴다. 정말 이걸 계산하는 거야. 한번 보여줄게요. 이 계산을 정말 제가 해야 돼요? 라고 하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따가 할 필요 없어져요. 내가 일단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해요.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h 더하기 3 빼기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이때 a제곱 사라질 거고요. 2a 마이너스 2 사라질 거고 3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지금 h를 나누고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중인데 잘 보면 h제곱 h 다 사라지죠. h도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 사라지고요. 사라지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남는 식은 뭐가 돼? 2a 여기 남은 hn h가 0으로 가니까 0이겠죠. 그냥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남죠. 되겠네요. 그래요. 이게 F'A예요. 이게 F'A예요. 즉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즉 얘가 F'A입니다. 요거예요. 증명해준 겁니다. 증명.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만약에 X가 A를 향해 갈 때 이 식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짝을 지어야 돼요. X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2배의 x 빼기 a 그 다음에 x 빼기 a 이렇게 짝을 지으셔요. 짝.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안에도 x 빼기 a가 있으니까 지워지고 x 더하기 a 지워지고 그 다음에 a가 대입하니까 2a 더하기 2가 있어요. 이게 f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실제로 f 프라임 a는 2a 더하기 2죠. 그쵸? 지금 계산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지. 미분이라 이런 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뭐야?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푼다는 거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저 평균 변화량 똑같대. 그리고 우리는 f 프라임 a를 구했지. 이 미분계수의 저리를 이용해서 2a 더하기 2를 이용해서 쟤랑 똑같으니까 a는 그냥 1이죠. 1. 이게 정답이에요. a가 1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a가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있어요. 요 식을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는데 이걸 보고 f 프라임 a다라고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때 이런 식만 자꾸 줄 거야. 이런 식만. 즉 밑에 푼식 있지. 밑에 푼식. 그 식 보고 f 프라임 몇이니? 라고 자꾸 물어볼 거야. 그거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 내가 계산한 요 과정 있죠. 이거는 증명이에요. 미분법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냥 미리 보여준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100 정리해 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124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개념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선은 정리해야 돼. 그 이상의 뭐 응용 문제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 진짜 개념 담백한 개념. 자, 여러분들한테 F'A, F'B, F'C, F'D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래요. 124번에서 F'A 뭐라고? X는 A일 때 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즉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접선의 기울기. 그럼 B는 요거 이렇게 이때 접선의 기울기. C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D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그 4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각각 F'A, F'B, F'C, F'D가 되겠습니다. 일단 누가 제일 크니? 라고 물어봤는데 딱 봐도 누가 제일 가파라? 양수가 일단 양수인 아이들을 골라내야지 기울기들이. 그러면 F'A랑 F'C잖아요. 그쵸? 얘네 둘 중에 확실히 누가 가파르나? 딱 봐도 F'A가 확실히 가파르잖아.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F'A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F'C가 그 다음 크죠. 당연히. 그 다음에 F'B가 뭐 사실 정확하게 가로 일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게 생겼죠. 그걸 의도했어요. 이 문제는 가로 일직선인 걸 의도한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음수니까 이렇게. 요 순서 괜찮아요?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보고 자꾸 접선의 기울기임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겠어요?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드디어 조금씩 해석을 해볼 건데 별거 없어요. 125번 문제 한번 보면 됩니다. 아까 나랑 네모칸 문제 풀면서 그 주어진 식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라는 거예요. 125번. 미분계수에서는 이 작업이 일단 우선시 돼야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생긴 식을 줬어. 그럼 여기 리미트 옆에 있는 얘는 무슨 모양이라고? 무조건 평균 변화의 모양 맞춰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에서 얘를 뺀 값이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3 빼기 2h에서 3을 뺀 게 마이너스 2h잖아. 그치? 걔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h밖에 없네. 그럼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평균 변화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맞춰주게 되겠죠? 그럼 공평하게 어디도 곱해줘? 분자에도 곱해줘야지. 공평하게. 그럼 이렇게 공평하게 모양을 맞춰주고 나니까 얘는 그냥 이게 뭘까? F' 몇이니 얘가? 그래서 이거 F' 몇이니? H가 0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건 F 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F? 3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봐봐. 3-2h인데 거기서 F3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H가 0을 향해 가니까. 그쵸? 그니까요. 얘는 F'3이에요. 근데 뒤에 마이너스 2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F'3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3이 2라며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밑에 있는 거 126번에 1, 2번 호로록 풀어보세요. 요거 두 개 한번 호로록 풀어보세요. 좀 풀려요. 126번. 제가 칠판에 문제 적는 동안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금 익숙해졌어? 막 처음보다는 조금 낫지? 그래요. 그런 거예요. 미분은 처음에 충격이 좀 세요. 근데 하다 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뻔해서.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얘들아. 여기 오른쪽 내가 친 거 두 개가 다 평균 변화율 모양이 돼야 돼.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F 안에 있는 두 식의 요 구호 계산한 게 분모에 있어야 돼. 1 더하기 4h 빼기 1이 분모에 있어야 돼. 그러면 4h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없네? 4를 곱했어? 그럼 오른쪽에 4도 공평하게 곱해줘야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 F 프라임 몇이야? 1이죠. 1이에요. 1 더하기 4h에서 1을 빼는데 h가 0 향해 가니까 1, 1. 지금 1 더하기 4h가 또 1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똑같죠. 이번엔 1-2h에서 1을 뺄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죠. 그러면 공평하게 분자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해줘요.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 F 프라임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F 프라임 1.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F 프라임 1이 2라고 줬으니까 8이고 마이너스 4예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면 이게 이 극한이랑 살짝 엮여서 128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128번. 얘도 할만해요. 근데 극한값이랑 엮여 있어요. 좀. 이거 할 수 있을까? 시간 진짜 해야 너네가 숨통이 트일 텐데 문법을 해야.
뭐부터 하겠어? 여러분들 보면 딱 봤어. 이 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오른쪽 네모칸의 평균 변화의 모양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좀 애매하지.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느낌이 좀 다르지. 그러면 아니 왜냐면 여기가 x랑 빼기 4야. 만약에 평균 변화의 모양이었으면 fx 빼기 f4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 이거를 시선은 그냥 이거 극한값 문제로 먼저 봐야 돼. 아직 미분계수 문제 아니야. 아직 몰라. 그러면 극한값 문제로 여러분들이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한다면 x가 4를 향해 간다고 하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 0을 향해 가지. 그럼 분자도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지. 그러면 f4가 1이네. 그쵸? f4가 1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 요 1 대신 뭘 쓸 수 있어? f4를 쓸 수 있어. 이렇게. 이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찾던 평균 변화의 모양 맞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드디어 미분계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극한값의 성질을 먼저 적용해 봤더니 그리고서 그 나온 값을 가지고 대입해 봤더니 미분계수 모양이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의 시작을 극한값의 계산을 하다가 되게 특수한 꼴이 하나 있고 걔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니까 이 모양이더라. 그래서 걔는 계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흐름으로 그래서 해준 거예요. 왜냐면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거든. 시작은 극한값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몇이에요 그냥? 얘들아? 그러면 f 프라임 몇이에요? 4죠? 그래서 f 프라임 4는 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x가 4를 향해 가고 있잖아. x가 4를 향해 가고 있잖아. 4 x가 4를 향해 가고 있잖아. 4에서의 접선의 q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변형은 좀 많이 어려워서 건너뛰고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139번에 내가 개념 설명을 하나 할 게 있어요. 개념 설명을 하나 할 게 있거든요. 좋은 예시가 하나 나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요건 별거 없어요. 미분 가능성.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요 미분 계수라는 건 결국에는 극한값이지, 그렇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극한값을 원래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지? 원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 좌극, 우극 원래 해야 되지 않아? 근데 지금 나 안 하고 있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139번에 gx 좀 볼까? 139번에 gx를 좀 보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1, 1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gx입니다. 여러분들한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말하시오 라고 했어. 한번 미분 가능성을 따져볼게. 요 함수가 x는 0, 즉 여기에서 미분 가능한지 따져볼까 해요. 그러면 미분계수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식을 한번. 그냥 듣고 이해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는 내용이면 돼요. 얘는 원래 여러분들이 극한을 구하려면 h분의 f에 a 더하기 h 빼기 fa를 하면 이게 f 프라임 a죠. 그렇죠? 이게 f 프라임 a였어요. 근데 우리 0에서의 미분계수 따질 거니까 a가 뭐인 상황이에요? 0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럼 f에 fh 빼기 f0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한번 좌극한 해볼까? 어디 한번? 원래 극한값이니까 미분계수는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아서 미분계수가 있어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그럼 좌극한 한번 볼게. 해석해봐. 좌극한이 h 분의 fh 빼기 f0이에요. 이거는 평균 변화의 모양이죠. 그러면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h,fh가 0,f0에
일단 평균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0,F0이 어디죠? 여기 있죠? 0,F0. 아, 이거 G0이구나. 이거 지금 GX잖아. 다 G라고 해야 되네. 어쨌든 G라고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요. 그럼 이때 H는 0보다 작은 아이들이죠. 그러면 어떠한 0보다 작은 얘를 찍어봐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네요. 저 평균 변화를 치면 H, GH는 H가 0보다 작은 어떤 값이니까 예를 들어 저 직선의 기울기죠. 그쵸? 근데 H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럼 이 점이 점점 어디 향해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많이 가요? 그럼 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똑바로 세워지죠? 이러면 뭐예요? 값이? 직선의 길이가 점점 똑바로 세워져요.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그쵸? 무한대죠. 그럼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미분계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아니라 자, 미분계수, 즉 미분계수가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네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좌미분계수죠. 0보다 작은 아이들이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이죠. 그렇죠? 이게 좌미분계수예요. 얘가 지금. 그러면 좌미분계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미분계수가 있든 없든 어쨌든 불일치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위 조건이 있어요. 이거보다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건 항상 마지막이고 이거보다 선행되는 게 연속 조건이에요. 연속해야 일단 미분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연속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증명해 준 거야?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불연속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즉 불연속하면 미분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증명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불연속하면 절대 미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을 했어. 그 다음에 또 계산해봐야 알아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연속하는데 미분이 불가능해. 좌미랑 우미가 달라.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뾰족할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절대값 함수. 즉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고 여기가 y는 x야. 여기가 x가 0입니다. x가 0을 기준으로 좌미분계수면 몇일까요? 0일 때 접선의 기울기지. 근데 왼쪽 함수를 보겠지. 0이 정확하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네? 마이너스 1이죠. 0의 우극하네요. 요 직선이네. 이 직선의 미분계수는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죠. 그쵸?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죠. 그래, 뾰족하면 안 돼요. 이게 대표적인 아입니다. 즉 연속하잖아. 연속하는데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가 1이에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요 증명할 때 있잖아. 그림으로 많이 해요. 나처럼 지금 이렇게. 아니 당연하잖아. 왼쪽은 당연히 길이가 마이너스고 얘는 오른쪽은 당연히 플러스인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식으로 증명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식증명을 이제 내가 해줄 건데 어떻게 하냐? 자, 어디 갈 거냐면 진짜 쉬워져요. 갑자기 확 쉬워질 거예요. 54쪽 잠깐 가봐. 이제 여러분들 고생길이 끝났어요. 드디어 고생길이 끝났습니다. 아, 이거 하고 간단하게 한두 문제 풀고 끝낼게요. 빡세라. 내용이 빡세서 오늘 수업이 좀 빡센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은 확 여유로워질 겁니다.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거기 보면 미분법이라는 거 있을걸? 54쪽의 가운데에 개념 미분법 있어요. 미분법. 왜 내가 아까 여러분들 나랑 같이 문제 풀 때 fx가 막 x제곱 더하기 막 2x 더하기 3인가? 뭐시기만 있지 않았어? 그치? 이거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구해가지고 뭐 평균 변화랑 같게 막 비교하는 거 있지 않았니? 이런 거야. 우리 이태까지 요런 거 만났을 때 얘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더하기 빼기 f h가 막 계속 했잖아, 그렇지? 그 힘든 계산 아까 내가 막 증명이 엄청 길게 했잖아. 그 계산이 안 해도 된다 했지. 그게 바로 이 미분법 때문에 안 해도 돼. 미분 때문에. 얘는 f'A라고 했죠. 어떤 발상이냐? 어떠한 함수가 있어. 어떠한 함수가 있어. 그러면 쟤네는 잘 생각해보면 얘는 저렇게 얘는 이렇게 생겼지, 그치? 잘 생각해보면 어떤 순간에 접선의 길이가 막 계속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얘네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으로. 즉, 저 접선들의 값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접선들의 값들의 모임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도함수예요. f'x. 그럼 뭐냐? 요 지수 있지? 요 지수 앞으로 똑 떼네요. 2x. 여기 1이죠. 앞으로 똑 떼네요. 1이죠. 그러면 더하기 1 곱하기 2에 1 곱하기 2 하고 3은 지수가 0이죠. 그쵸? 0을 앞으로 떼내면 0 곱하기 3이죠. 없어지겠네요. 사라져요. 그리고 2가 앞으로 똑 하고 튀어나오면서 2를 써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작아져요. 1제곱. 그 다음에 1을 앞으로 갖고 와요. 1보다 하나 작아져요. x 0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미분법인데. 이 미분법이 왜 이래요라고 하면 내가 아까 증명해 준 거. 여러분들 아까 왜 이런 식 나랑 열심히 미분해서 a 대입하고 2a 더하기 2라는 값 나왔었는데 이거 아까? 그럼 여러분들 f'x 미분법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도함수가 2x 더하기 2거든요. 그럼 f'a가 2a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아까 내가 엄청 장황하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설명했던 나온 교양이 이제 걔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식 보고 미분법 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주어진 a 값 대입하면 값이 나와요. 그렇게 하길 바래서 내가 아까 열심히 증명을 해준 거고 그 증명한 게 미분법을 증명한 거예요. 쟤를 미분하면 왜 이게 나오는가. 그래서 거기다가 x를 a를 넣으면 돼요. 다시 한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자, 얘들아 y는 x제곱 있어. 미분해. 뭐가 된다고? 미분해. y는 자, 여기 있는 2가 앞으로 튀어나와. 2에 하고 x인데 이 2가 하나 작아져. 그래서 1 이렇게. 이게 미분법. 그러면 예를 들어 y는 4x 5제곱. 얘를 미분해. 그러면 y''은 여기 5가 앞으로 똑 튀어나와. 그럼 5, 4, 20 하고 5가 하나 작아져. 20에 x 4제곱. 이런 느낌. 이 규칙이 알겠어요? 이 규칙이 좀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 어떠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그런 식은 방금 나랑 했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즉, x제곱 미분하면 2x, 2x 미분하면 2, 상수 미분하면 0.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연결돼요. 즉, 연속하는 어떠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더하기나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하나 더하면 y는 2x제곱 빼기 3이에요. 아니, 빼기 3x라고 해봐요. 그러면 y''은 4x 빼기 3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여기 1이 앞으로 내려와서 3하고 1이 하나 작아지니까 0 되니까 x 0제곱은 1이잖아요.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4x 빼기 3 하면 돼요. 부호 살리고. 괜찮아요? 이게 미분법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괴롭혀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곱미분이라고 있어. 곱미분.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미분해보래요. 이거의 도함수 구해보래요. 도함수. y''은 해보래요. 더하기 빼기 말고 곱하기로 이루어졌을 때 미분법이 좀 달라요. 쉬운데 앞에 거 미분하는 거예요. 2x 더하기 그러면 뒤에 거 미분 안 해요. 그리고 앞에 거 미분 아까는 했잖아. 방금 거는 이번에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공평하게 뒤에 거 미분해줘요. 그 둘을 더해요. 이렇게. 이게 공미분. 즉 미분 안 미분을 곱한 걸 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미분 안 미분 더해요. 이게 공미분입니다. 이렇게. 이게 미분법. 이게 미분법.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냐? 한번 151번에다 같이 해보면서 이 미분법 적용해보고 아까 내가 미분 가능성 하나 증명하고 끝낼게요. 딱 두 문제 풀고 끝냈습니다. 다시 너무 빡세네. 151번 보면 리미트 요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긴 시간을 이런 문제 이렇게 풀려서 달려온 거예요. 천천히 바로 같이 볼 건데 얘는 똑같아. 이런 거 딱 보면 미분 계수 모양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모양이 아니죠. 지금. 그럼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F1 더하기 2H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F1 더하기 2H는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빼기 F1이 필요해요. 빼기 F1이 필요해요. 어려워요. 맞아요. 다시 얘는 이런 거예요. F에 1 더하기 2H가 있으면 빼기 F1이 있어야 평균 변화율 모양이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또 더하기 그다음에 더하기 F1을 해주고 빼기 F1-H가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요 더하기 F1이 얘한테 찰싹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왜 내가 F1이 있어야 돼요 라고 했냐면 아니 H가 0으로 가는 중이잖아. H가 0으로 가는 중이야. 자 H가 0으로 가면 얘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자 F의 1 더하기 2H잖아. 1 더하기 2H잖아. 그러면 H가 0을 향해 간다는 건 이 1 더하기 H가 1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이 필요하죠. 이 H는 델타 X와 같은 일인데 이 델타 X가 0을 향해 간다는 건 요 2H가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1만 남잖아. 그러니까 1을 향해 가는 중이야. 1을 향해. 자, 이렇게. 그러면 F1 더하기 H가 빼기 F1이 필요하고 그럼 공평하게 더하기 F1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때마침 뭐가 기다려?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2 요게 때마침 기다리네, 그렇지? 그럼 요 뒤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럼 요렇게 되겠죠. 이제 요런 식변형은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변형을 해냈어, 여러분들 해냈어. 그럼 왼쪽 식 뭐야? F1 더하기 2H 빼기 F1 H분의 이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분모에 2가 필요한 걸 알아. 왜냐면 1 더하기 2H 빼기 1이 되니까 2H가 남잖아. 그럼 분모에 2H가 필요하잖아. 그쵸? 이렇게. 그러면 공평하게 앞에도 곱해줘야 되잖아, 2가. 여기 먼저 보면, 요거 먼저 보면 우리는 이 F'인 걸 알고 빼기 뒤에는 보면 1 빼기 H 빼기 F1인데 여기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H 필요하니까 분모에 사실 마이너스로 곱해준 상태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는 더하기 F1이 되겠네. F'1이 되니까 얘는 3F'1이 되는 거예요. 식변형 했을 때 이 식변형 어려운 친구들은 잘 체크해놓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나 조교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이거 좀 어려운 식변형인데 그래서 이거 식변형 하잖아? 3F'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 단어까지는 여러분들이 F'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미분계수 정의 써야 된다고. 나처럼 힘들게 엄청 긴 계산을 해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미분법 배웠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은 fx를 알잖아. fx가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잖아. 이걸 가지고 f'x는 6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다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1을 넣어서 f'는 8이다 해서 정답은 24다라고 내는 거야. 미분법을 써서 답을 낸다. 미분법을 이제 그 힘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얘 미분하면 내려와서 6x제곱 x제곱 2 앞으로 내려와서 2x 4x인데 x가 사라져서 이렇게 4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서 8 근데 3에 8은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돼.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무리다. 아무리 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쉬었다 합시다. 자극하고 테스트